뭐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내가 너 여기서 장사 잘 할 수 있나 보자 라고 하셨고, 가 똥물을 찌끄러 버릴 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시골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 특히 숙박업, 카페 뭐 이런 공간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꼭 보십시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뀔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향사장입니다. 혹시 저처럼 시골에서 창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거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뭐 이런 건물, 매물의 위치나 상태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4년, 5년 쌓이니까 저한테는 뭐 건물의 문제나 다른 문제들보다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컸어요. 시골에서 창업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 반드시 먼저 알아두셔야 하는 것, 바로 이웃입니다. 시골 창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시고 좀 찾아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골살이에서의 이웃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저도 이 담양에 연고가 없어요. 심지어 처음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서울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확인을 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이웃분들하고의 커넥션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때 뭔가 내가 잘못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또 반대로 여기 제가 있으면서 지나가시던 또는 여기 원래 주인이셨던 분이 저한테 나중에 툭 던지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도 이 옆집 할아버지와는 사이가 안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지금까지 어른들하고 더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더 편해요, 저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보다 어른들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재밌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게 더 좋은데, 저희 이웃분들하고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선지는 뭐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복합적이겠죠. 실제로 저는 여기 처음 공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5년 정도 됐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다른 것 때문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이 옆집 할아버지, 여기 한 분뿐만이 아니고 여기 뒷집 할아버지까지 이웃들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뭐 소소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 처음 공사할 때부터 옆집 할아버지께서 이 공사하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엄청 크셨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초반에 가서 뭐 선물도 드리고 양해 부탁드린다 하고 이런 것도 했죠. 근데 전혀 안 먹혔거든요.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고성을 지르시고 욕을 하시고, 뭐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내가 너 여기서 장사 잘 할 수 있나 보자 라고 하셨고, 가 똥물을 찌끄러 버릴 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힘들게 하셨는데, 최근에 또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저희가 불멍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화로를 가져다 놓고 쓰는데, 이게 제가 법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안전하게 이용하려고 나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작은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고, 물론 뭐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만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저 불멍에 대한 이제 불만이 좀 생기신 거예요. 결국은 여러 고민 끝에 이걸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잘못 아닌데? 나는 할 거야. 오히려 내가 영업방해죄로 당신 고소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가 옳고 그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사실 이 공간에서 제가 주고자 하는 가치 때문이에요. 처음에 저걸 설치를 한 것도 사색 공간에 걸맞는
조금 더 나은 쉼, 좋은 쉼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어서 저걸 선택을 한 거였는데 저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 손님들의 쉼을 방해한다? 또는 그런 요소가 생긴다? 그런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저는 차라리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옆집 할아버지랑 대화가 좀 통하고 뭐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5년을 저분을 겪어본 결과 군청, 경찰, 소방 다 두 손 두 발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아예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저걸 막 설득하려고 하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고요. 뭐 저한테 어떤 해코지? 화풀이를 하시려고 또는 좀 괴롭히시려고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는데 실제로 뭐 불편하실 수 있죠. 이 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저 불멍이라는 요소를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공간을 선택하는 하나의 조각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걸 없앤다는 게 제 입장에서도 마음 편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2월달을 마지막으로 불멍은 없앴습니다. 제가 오늘은 불멍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지만 실제로 시골에서 뭔가를 할 때는요, 이게 뭐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적어도 주변에 방해는 받지 않아야 하거든요. 안 그래도 연고도 없고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을 하고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면 멘탈이 되게 힘들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사람에 의한 게 저는 진짜 스트레스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여기 공사할 때부터 그 지방의 텃세라고 하는 걸 되게 강하게 경험을 했어요. 여기 공사하시는 인테리어 하셨던 분, 그리고 건축사,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봤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때는 좀 악에 받쳐 있었어요. 내가 당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잘 해내겠어, 잘 해보이겠어, 그런 마음이 좀 있었죠. 근데 뭐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고 뭐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잘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시골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 특히 숙박업, 카페 뭐 이런 공간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뭔가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냥 시골살이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그 우리 예전에 흔히 말하는 시골의 정, 그런 걸 너무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어본 이곳은 정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퍽퍽하고 각박하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남을 향한 어떤 배려나 양보나 아니면 온정을 베푸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다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초반에는 저도 엄청 막 뭐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스몰 토크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되게 부질없다는 걸 느낀 순간들이 많아요. 오히려 뭐 상대방 측에서 너무 선을 넘는 이야기들을 하실 때도 많았고, 제가 베푸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었고, 물론 따뜻함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이웃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근처에. 뭐 뒷집 할머니께서는 저희 마당에 꽃도 심어주셨고, 예전에 옆집 할머니께서는 그런 상추 같은 거 키우셔가지고 저한테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반반인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이 사업체를 운영을 할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은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 뭐
땅을 보러 다닐 때, 건물을 보러 다닐 때는 알기 어렵잖아요. 저도 좀 나중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근데 이게요, 동네가 시골은 좁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알게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아름아름 통해서라도, 아니면 동네를 조금만 돌아다녀 보셔도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저한테는 이 위치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웃에 대한 그 상황을 알고 있었어도 했어야만 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웃을 꼭 보십시오. 그 이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뀔 수 있어요. 저희 공간은 원래 세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었어요. 엄청 멋진 건축물을 처음부터 짓지 않아도 이런 숙소는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저처럼 세차장을 리모델링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매물 찾으실 때요, 너무 이렇게 좋은 건축물? 우리가 이제 좀 손대기 쉬울 것 같은 건축물들을 주로 보잖아요. 근데 그런 매물이 예전에는 많았을 수 있는데 지금은 많지 않아요. 한창 이런 시골살이 여기서 그 숙박업 하는 거 이런 게 한창 붐일 때 이미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처럼 이런 건축물도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신 그렇게 선택지가 넓어지고 또는 금액이 낮아지는 만큼,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지는 만큼 신경 써야 할 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우선순위,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공간에서,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걸 극대화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이 외부, 건축물의 외부의 것들을 많이 손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간을 꾸리실 때는 컨셉, 내가 누구에게 무슨 경험을 제공을 할 것이냐, 우리 공간은 뭐가 다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시면 인테리어나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돈을 쓰기 전에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아주 굵직한 것들만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였고, 그 디테일들은 운영하면서 계속 보완을 한 거거든요. 물론 아쉬운 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을 해왔으니까 나쁘지 않은 방법이었다는 거겠죠. 그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그럼 제가 제한적인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쓸지 고민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소비자의 입장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용자였을 때, 내가 소비자였을 때 뭔가를 선택하는 기준, 또는 뭔가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렬하게 남는 것, 중요한 것, 이런 게 뭔지. 특히 저는 담양이라는 지역적 특성도 계속 고려를 해서 이 공간을 꾸린 거거든요. 그래서 마당에다가 대나무를 잔뜩 심은 거고, 이 녹음, 푸르름, 초록이라는 키워드를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저희가 위치적으로 좋지 않은 위치인데도 이런 대나무 울타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연의 느낌을 만들어 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귀여운 친구 덕분에 마당이 아주 생기가 있죠. 저희 공간에는 웬만한 다른 숙소들에 비해서 화분이 많아요. 생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애들. 근데 보통 숙소에 이런 화분이 많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관리가 어려워서죠. 실제로 저도 초반에는 많이 죽였어요.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건 아니고 화분 관리가 정말 힘듭니다. 손이 많이 가요.
특히나 여기가 빛이, 화분을 위한 빛이 적절하게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화분이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방법을 터득을 하고 그런 환경을 자꾸 갖춰주려고 하니까 이제 애들이 잘 버티고 있는 건데, 여러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공간에 온 것도 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정비할 겸 내려왔다가 오랜만에 영상을 또 남겨봅니다. 혹시 시골에서의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다거나 뭐 시골이 아니더라도요, 숙박업이나 공간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